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매일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며 주말 동안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도 공무원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다음 달 5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는 산폐장 설치 반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매일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다며 주말 동안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저녁부터 4일 오후 2시까지 전북 지역에선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5명, 김제 2명, 전주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61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3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도 공무원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고창 지역 부동산 중개인 관계자 A씨와 그의 아내인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도청 공무원의 지인으로 이들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나온 매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북개발공사 직원 3명과 도청 공무원 1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저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 교회연합회는 산폐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를 찾아 산단의 폐기물 처리장이 운영되면 주민 생명권을 위협받고 청정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성도의 염원을 담아 폐기물 처리 시설 반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윤준병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대표 선거는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고 위법적인 어떠한 의혹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인규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역을 편가르게 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아주 저질스러운 구태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최인규 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거 당시 윤 의원의 비서가 고창 출신 홍영표 의원이 아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 또는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일자를 7월 5일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10만 원씩 모든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도내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우리 지역 공약들, 과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최근 공개한 민선 7기 전북 지역 시군 평가 결과를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이 공약을 제시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장들의 선거 공약 이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부안군, 완주군이 가장 우수한 SA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공약 사업 이행률은 76.8%로 전국 평균보다 23% 정도 높았습니다. 부안군은 군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약 이행 대상을 준 만큼 저는 공약 완성도를 100% 높이기 위해서 현역 공직자들과 같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임실군은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합니다. 가축분뇨 처리 공장 건립과 옥정호 습지 조성, 공공돌봄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을 피해기했고 육성우 목장 건립과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 등 3개 사업은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군 관계자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신한 경우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 상태나 멈춰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가져가고 그럴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임기 내에 마무리될 어떤 취지에 맞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와 남원시, 군산시, 김제시, 무주군이 우수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보궐선거를 치른 진안군을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중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임기 내 재정 확보 비율은 군산시가 100%로 가장 높고 정읍시가 24%로 가장 낮았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결과 발표에 앞서 지자체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보완 자료를 받아 최종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시군별 상황을 분석해보는 기획보도시간 정읍시장 선거를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과 전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도전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6명의 후보가 나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정읍시. 최근 치러진 5번의 선거에서 득표율 과반을 넘어선 당선된 후보자가 없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대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민주당 계열 후보자가 연이어 당선되면서 내년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선에 성공한 시장은 2명이었고 3선에 성공한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내년 민선 8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유력한 차기 시장 선거 후보로 떠오른 사람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유진섭 정읍시장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출마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읍이 지역구인 김대중, 김철수 전북도 의원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천규, 정도진 전 정읍시 의장과 이학수 전 전북도 의원, 김민영 전 정읍 산림조합장과 한병옥 정의당 정읍시 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물었더니 1순위로 경제 활성화를 뽑았습니다. 인구 감소 해결과 농촌 살리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임실 지역의 한 특산품 판매 업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한 현직 단체장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선관위에 제보된 증거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임실 지역 한 특산품 판매장입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판매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방송이 단독 입수한 전북도 선관위 접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이 자료에는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업체가 지역민들에게 임실 지역 특산품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사 관련된 사항은 지금 일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나오더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요. 지금 이제 일단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선관위에 접수된 자료에는 특정인들에게 선물 세트와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이 전달된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 특산품 업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관위랑 물어봤어요. 선관위. 거기서 좀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선관위랑 물어봤어요. 또 해당 업체 대표가 전북 지역 현직 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지면서 연관성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지를 주라고 헌 바도 없고 진지를 내가 구경한 것도 없고 돈도 준 일도 없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친척되니까 이제 그 의무로 도와주는 건 모르겠지만은 나하고 그런 바가 없어요, 전혀. 신고자 A씨는 최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틀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상황. 신고 내용 관련자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사회의 파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84만 명)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자 수입니다. 독립유공자부터 6.25 참전용사, 또 4.19 혁명과 5.18 희생자 등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이 보훈급여금은 4조 원이 넘는데요. 실제로 이 보훈급여를 받은 분들의 수를 감안하면 1인당 689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57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지난 2018년 국가 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44%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연령대 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패를 받은 사람들은 인증샷과 함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또 누리꾼들도 활발히 댓글을 달면서 고귀한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자긍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희생에 걸맞은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공자 발굴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예뿐 아니라 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순환사고 1,098건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9월 사이에 55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별로는 하천에서 431건, 사고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 등으로 인한 익사가 37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일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 건데요. 네, 이대로라면 올가을 이르면 9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마스크에서 해방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